네, 원래 영상은 일라스틱 서치 쪽이 되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원래 다음 영상은 이제 일라스틱 서치를 찍으려고 했는데, 아, 카프카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일라스틱 서치는 이제 사실 아틀라스 서치랑 비슷하기도 해서, 나중에 좀 더, 일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다룰 일이 생길 때 그때 서치 엔진으로서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아틀라스 서치 그리고 그 전에서는 이제 몽고에서의 DB 이벤트에 따른 일라스틱 서치 뭐 데이터 동기화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사실 쿼리 자체가 그렇게 아틀라스랑 다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흥미를 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자 라는 생각이었고, 지금은 이제 원래부터 카프카를 해가지고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그러한 작업을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런 생각에 카프카에 관련된 책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카프카에 대해서 좀 기록하기 위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카프카 또한 이제 일라스틱서치에서의 인덱스에 따른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처럼 카프카는 토픽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이제 이벤트를 감지를 하고, 그 토픽 안에는 이제 몽고를 예로 들어서 토픽이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면 이 토픽 안에는 이제 파티션이라는 몽고에서는 이제 컬렉션 안에 있는 도큐먼트와 같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가져옴으로써 네,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카프카가 사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링크드인에서 이제 카프카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였는데, 링크드인 단에서는 이제 활동 내용에 대해서 뭐 추적하는 정도로 사용이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메시지 교환을 하는 경우나 뭐 대부분의 이제 로그에 대한 수집을 하는데 이런 이벤트를 통한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로그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AWS의 SQS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AWS의 SQS나 뭐 레딧MQ나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가 있다 정도로 다뤘는데, 카프카가 이제 레딧MQ SQS는 잘 모르겠는데 레딧MQ보다 더 장점으로 따지는 부분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각자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확장성이 좀 더 유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따져보자면 디스크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존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읽을 필요가 없고, 뭐 어, 그 잘못되어도, 그러니까 중간에 뭐 카프카 서버가 뭐 이제 컨슈머라고 하는 이벤트를 감지를 하는 그런 서버가 이제 죽는다 해도 디스크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계속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뭐 그런 대규모 서비스에 가면 네, 카프카를 주로 이런 장점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보고, 이런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영상에서는 이제 뭐 이런 옵션들이 뭔지는 뭐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옵션은 이제 디폴트하게 사용을 할 거고, 네, 디폴트하게 사용을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리가 되면 그때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프카는 기본적으로 자바죠. 저는 고랭을 좋아하지만
고를 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긴 하지만 카프카는 자바로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사실 자바 버전에 대해서는 카프카가 다 호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사용한 자바 버전은 이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카프카 버전은 제가 그 홈브루를 안 깔고 직접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게 버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냥 그 최신 버전으로 이제 스테이블한 버전으로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아까 이 빈 파일과 컨피그 파일입니다.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름을 설정할 수는 없나? 일단은 CLI에서의 이 패스 설정은 따로 안 했습니다. 왜냐면 SH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패스 설정은 따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키퍼입니다. 카프카 여기서 제가 실행시킬 거는 카프카 하나랑 주키퍼 하나 실행을 시킬 거고, 이제 주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에 있는 뭐 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컨슈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러한 정도를 저장을 하는 뭐 그냥 중화가 된 서비스, 중화가 된 서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키퍼가 이제 뭐 중간 매개체 역할 정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키퍼를 실행시키는 거는 간단합니다. 빈 파일에서 주키퍼 이름이 뭐였더라? 스타트였나? 주키퍼 서버 스타트네요. 하고 이제 컨피그 파일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바로 갖고 프로퍼티스 이 정도로 하면 되고, 현재 이제 주키퍼가 사용할 포트는 2181번이네요. 그러면 현재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건데 열려있는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81번 포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텔넷을 활용해가지고 확인을 해도 뭐 실패가 뜨죠. 그러면 이제 주키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는 실행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보면 2181번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텔넷 하면 아까와 다르게 커넥티드 뭐 이렇게 뜨죠. 아마 근데 이거 계속 방금 제가 이 명령어를 계속 실행을 시키면 아마 실패를 할 겁니다. 왜냐면 맥스 클라이언트 커넥트 값을 이제 0값으로 놨으니까 아마 실패를 하는데, 테스트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키퍼를 실행을 시켰고, 이제 카프카 서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현재 좀 파일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전에 여기서 조금 저도 헤맸었는데, 이쪽이 완전 디폴트입니다.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하죠. 스타트 스위치를 통하고 컨피그에 서버 프로퍼티스 정보를 통해서 하겠다. 뭐라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라는 문구는 딱히 보이진 않죠. 그냥 인포 정도가 됩니다. 인포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카프카에다가 이벤트를 한 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전송하는 코드는 제가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천천히 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전송을 할 거고요. 어디가 되는지. 네, 근데 이벤트를 전송을 하기 전에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토픽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토픽스 sh 파일에다가 스트라이크 서버 909 리스트 정도를 호출을 하면 되는데, 이전에 왜 9092로 호출을 하냐면 다시 한번 포트를 보도록 하죠. 보시면 네, 9092로 뭔가가 열려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디폴트하기 9092로 열리는 걸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이게 에러가 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요놈 때문입니다. 요놈 때문에. 네, 일단은 요놈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고, 타임아웃이 날 겁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어 리스트 토픽스를 호출했는데 타임아웃이 났죠.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사실상 타임아웃이 나는 거는 접근을 허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예시가 이제 AWS EC2 인스턴스가 이제 홈페이지를 띄웠는데 거기에 접근을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보안 규칙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 포트에 이제 접근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서, 이런 경우에 네, 보통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냐? 이제 현재 레지스트드 브로커 0, 브로커 아이디 0번이죠. 저는 이제 0번을 설정했으니까 0번이 이제 플레인 테스트 218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프카에 대해서 이런 이벤트를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쪽 뭔지도 모르겠죠. 모르는 IP가 적혀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9092 이쪽으로 접근을 한다. 근데 이쪽에는 제가 이제 띄워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에 리스너에다가 블라인 텍스트 로컬호스트 9092 현재 카프카가 띄워져 있는 서버죠. 네. 이쪽으로 브로커를 잡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으로 카프카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네, 됐고 해주고 카프카 토픽스네, 픽스 말고 주키퍼가 있는데 카프카 네, 데스크탑까지 이 설정으로 다시 시작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호출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번엔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세팅이 이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트 해보실 때는 이거 반드시 이쪽으로 설정을 해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테스트 용도로 테스트라는 한 개의 토픽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 테스트 토픽에는 어떠한 값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죠. 저는 이제 읽어야 되니까.
컨슈머 sh를 해가지고 내가 읽을 주소 알려주고, 토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토픽은 테스트로 잡아주고, 옵션이 이 중요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from beginning으로 잡았죠. from beginning은 이제 영어 단어 그대로 그냥 완전 처음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설정에 대해서는 이제 sh 파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콘솔의 컨슈머죠. 여기에 딱히 나와 있지는 않나요. 런 클래스 sh라고 이쪽으로 호출한다고 하네요. 클래스 sh 여기에 딱히 볼 수가 없나? name, service name, options 이렇게 다 여기저기 찔러보는 sh 파일이다 보니까 딱히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네요. 수험값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from beginning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이제 완전 값을 처음부터 읽게 됩니다. 실행시키면 이런 값들이 있죠. 그리고 현재 CLI 환경에서는 꺼지고 있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 CLI는 이제 이 토픽이 테스트라는 토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있고, 이제 제가 또 추가로 한번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하죠. 현재 빈 파일이고 토픽스 sh에다가 로컬호스트 909에다가 할 항목은 create고요. 이런 옵션을 이 책에서 학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뭐 일종의 도큐먼트 같은 건데, 이제 하나의 토픽에 이제 여러 개의 파티션에 저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딱 하나의 파티션에만 저장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테스트라는 토픽으로 발행을 하겠다. 이거 토픽을 만드는 명령어였네요. 프로듀서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토픽을 만드는 명령어고, 저는 이제 토픽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콘솔을 했다가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strip 서버는 로컬호스트 이거 되겠고, 토픽은 테스트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프로듀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듀서입니다 하면 아래쪽에 뜨겠죠. 이런 식으로 카프카 간단하게 서버 만드는 영상이 되겠고, 사실 되게 이 부분을 모르면 사실 그냥 되게 헷갈릴 겁니다. 별거 없는데 이쪽 하나 때문에 되게 저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